네. 자, 요즘 시장에 뭐 HBM 그리고 어제 초전도체 거기에다 온디바이스 AI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과 그 뒤를 따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 어떻게 잘 보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출연을 반갑게 해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한 줄 평 내십니까? 수급은 안정됐다. 네. 매매할 준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많이 덜어지는 느낌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전체적으로 반등이 굉장히 잘 그러게요.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는 매크로적인 이러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설날이 지나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가오거든요. 뭐 CPI, PPI,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FOMC 의사로 이제 여러한 또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일정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일정들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워낙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또 이 하락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1월 달 정도의 하락은 아마 큰 폭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특히나 지금 현재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바닥 잘 잡아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좀 잘 잡아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순환을 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제가 특히나 이번 주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설날 지나가면 순환 나올 것이다. 많이 강조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저번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시장 올라갈 때의 그림을 아마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는 할 거지만 저번 달에 또 이제 워낙에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크게 충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나 로봇 같은 종목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매매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 설 전 오늘 그 다음에 설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주 동안 네. 물량 만들어 나가고 수급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엔 또 그 종목들이 수급도 쌓아가면서 단기 주도주로 활약을 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또 이 신규 종목으로 수익 볼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시장이 내려갈 땐 내려가서 걱정인데 또 올라가니까 또 어떤 볼을 또 봐야 될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오히려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영일 전문가의 두 가지 핵심 섹터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섹터입니까? 2차 전지를 또 오늘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좀 예. 앞서서도 이제 2차 전지 이야기 한창 하고 왔는데 그러게요. 예.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모두 다 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 뭐 그다음에 뭐 코스피 상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오늘까지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강조드렸고 어제 밤에도 강조드렸던 부분.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면 윗꼬리를 너무 좀 크게 그렸다.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물량을 좀 더 지켜줬으면 어떨까. 어제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확실하게 조금 더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후장 넘어가면서 약간의 이제 그대로 이 들어갔었던 물량을 다 빼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2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 매물대를 그대로 부딪혀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제 액면 분할과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당장의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의 힘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날 지나가고 나서 바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설날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꾀하려면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을 순차적으로 뚫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워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마다 이 저항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 구간들을 전부 다 뚫어 주어야 결국에는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작정 여기까지 가겠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35만 원이니까 35만 원까지 그대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순차적으로 매물대가 25만 원, 28만 원, 30만 원, 34만 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단계를 다 말씀을 드렸네요. 자, 두 번째 섹터 중에서는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로봇 봐야죠. 오늘 네. 또 삼성이 또
한번 또 입김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삼성바 또 이슈가 나와줬는데 맞아요. 예.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어떤 왜냐면은 부분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가장 기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 무죄됐으니까 공격적으로 M&A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컸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시간으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갭으로 뜨면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조금 지켜주는 흐름, 무언가 좀 양봉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으면 추세가 전환됐다. 이제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물량을 별로 지켜주지를 못했죠. 2차 전지랑 비슷한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네, 물량을 나오네요. 그대로 다 빼버렸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힘이 조금은 빠져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어찌됐든 갭으로 뜨기는 했는데 추세를 돌려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힘만 들어가주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물량을 빼버렸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 아마 저는 설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야기 한 번 정도만 더 나와주면 저는 돌 거다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입장에서도 접근 가능한 그런 상황인가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충분히 섹터다라고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항상 강조드리지만 또 로봇주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또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삼성발 이슈, LG발 이슈, 그 다음에 감속기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로봇 등등 해서 네, 그렇죠.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슈 있을 때만 관련된 섹터 군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주들은 선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수급 들어가는 종목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봇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로봇인 것도 알아놔야 되고 또 그렇죠. 기업하고 연결된 연결고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연결고리도 알아야 되고 시장에서 또 이 종목을 주목을 해주는 가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맞죠. 예. 로봇은 굉장히 또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섹터군들이 됐기 때문에 네네. 너무 막 접근하시지 마시고 설날 이후에 흐름 보면서 또 어떤 종목으로 수급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오후장 전략 포인트입니다. 이게 또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 주 화요일, 대체 휴무일 다음에가 또 잘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번 주는 제가 포트 재조정 시기 설날 이후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네, 설 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강하게 힘들었을 거고 설날 지나가면서 이제 또 경제지표가 CPI, PPI, 그다음에 FOMC 의사로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뭔가 적극적인 매매를 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선 하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말 그대로 매크로적인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특히나 우리 시장은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매크로적인 그런 이제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매크로적인 물량이 사실 이 대형주 단으로 더 추가적으로 크게 유입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결국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막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한 차례 정도는 더 치고 올라와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더 가려면 지수가 더 크게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지수가 본격적으로 또 끌어올려지려면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는데 결국에는 설날 이후에 지금 현재 뭐 CPI, PPI 결과에 따라서 또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네, 결정질 맞아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상승 나오는 건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장은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설날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날 이후에 또 경제 지표들 발표되면서 방향성이 위로 가느냐, 뭐 중간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나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종목들 잡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선별적으로 1월처럼 종목들이 막 한 종목만 쭉쭉쭉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아, 일정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일정에 따라서도 굉장히 종목군들이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좀 어지러운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맞추어서 전략만 잘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2월달 장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 이후에도 김영일 전문가 헷갈리지 않게끔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보내시고요. 설 연휴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